네, 부동산 사소하지만 이익이 되는 다양한 정보들 이 시간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부동산 사이다 진행의 장효윤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강은혜 아나운서와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래도 날씨가 좀 많이 풀려서 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도 또 여전히 걱정인 거는 바로 코로나입니다. 이제 코로나19로 달라진 거 정말 너무너무 많지만 너무 많죠. 하나를 꼽자면 은혜 씨는 뭐가 있어요? 일단은 뭘 해도 마스크를 써야 되니까 상당히 답답합니다. 그리고 외출에 제한도 있으니까 좀 우울해지는 게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네. 좀 우울감이 높아진다. 그래서 네. 뭐 코로나 블루라는 말까지 생겨났으니까요. 그게 네. 비단 은혜 씨의 일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또 뭐 있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이게 순환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요즘에 확진자 됐어요. 확 쪘어. 집에만 있다 보니까 먹고 막 운동을 많이 못 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활동량이 적어지다 보니까 이거는 진짜 제 얘기는 진짜 아닌데 아, 네. 진짜 제 얘기는 예? 아닌데 이게 활동량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예상치 못하게 변비로 고생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효은 씨 얘기 맞아요? 제 얘기 아닌 진짜 거 아니라고요? 아, 절대 알겠습니다. 진짜 아니고요. 네, 네. 진짜 아니고요.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들었어요. 네. 근데 이게 비는 뭐 저뿐만 아니라 네. 뭐 신생아에서부터 임산부 그리고 노인까지도 변비로 그렇게 고생을 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노년기에 나타나는 변비는 특히나 더 유의를 좀 해야 된다고 해요. 뭐가 더 유별난가요? 왜 그렇죠? 네. 변비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은혜 아나운서 잘 알고 계시죠? 왜 저한테 고통스러워요. 진짜 변비가요. 네. 겪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짜 상당히 고통스럽죠. 맞아요. 고통스럽잖아요. 네네. 그런데 노년기에 나타나는 변비가 통증이 없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변비가 아니라 네. 단순한 노화 증상인가 소화 장애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방치하기 쉽다고 하는데 네. 변비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아침 변비 습관을 잘 들이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이제 앉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쵸. 네, 그리고 배변을 할 때 책이나 신문, 스마트폰은 그래서 과감히 두고 가는 게 좋다고 합니다. 진짜 꼭 고쳐야 되는 습관이네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렇게 좀 심각해지면은 얼른 전문가를 좀 찾아가셔야 합니다. 맞습니다. 뭐 계속해서 오프닝에서 변비 이야기를 해주는 거지만 네. 여러분들 변비는 변비 전문가에게 제가 이 말을 하고 싶었어요. 변비는 변비 전문가에게 그리고 네. 또 부동산은 저희 부동산 사이다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좋네요. 네. 저희가 방송하는 내내 노란톡 오픈 채팅방 부동산 사이다방에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24시간 언제 어디서든 열려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부동산 관련된 다양한 공들 남겨주시고 쌍방에 소통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저희 요일별로 각 분야의 숨은 고수들과 함께합니다. 월요일은 법률, 그리고 화요일은 부동산 투자, 수요일은 풍수, 목요일은 세무, 금요일은 경매인데요. 이번 주만 목요일과 금요일의 코너가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경매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보고요. 또 경매에 대해서 요즘 특히나 궁금증 가지시는 분들 많습니다. 여러분들 보고 계신 경매 물건도 좋아요. 노란톡 오픈 채팅창에 경매와 관련된 궁금증 올려주시면 저희 이 시간 궁금증도 실시간 고민 해결해 드리고요. 또 여러분들에게 알아두면 좋을 경매 투자처까지 전해드리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방송 부동산 사이다 첫 번째 코너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사이다의 강은혜입니다. 여러분 기분 좋은 하루 시작하셨어요? 네, 저도 곧 여러분 만나뵈러 갈 예정인데요. 좋은 정보도 나누고 여러분들하고 소통도 할 생각하니까 지금부터 두근두근 설렙니다. 평일 오후 1시부터 1시간 동안 저와 만나실 수 있는 거 기억해 주실 거죠? 네, 그러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많은 시청과 참여 부탁드리고요. 노란톡으로도 참여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제가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이렇게 인사 많이 해드릴게요. 그러면 잠시 후에 뵐게요.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좀 나른하시죠? 이럴 때는 커피 한 잔 딱 하시면서 티타임 즐기셔야 되는데 이왕이면 부동산 사이다와 함께 하셔야겠죠? 잠이 확 깨 알토란 같은 정보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어서. 아유 피곤하다. 네,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자, 이렇게 피곤한 일상 속에서 누가 좀 투자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알짜배기 정보 발품 팔지 않고 좀 챙겨줬으면 좋겠는데 싶으셨죠? 그렇다면 매일 오후 1시 부동산 사이다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사이다에서 시원한 정보 대방출해 드릴게요. 곧 만나요. 네, 부동산 사이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첫 번째 시간은 이슈 팩트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부동산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뉴스들 살펴보는 시간이에요. 네. 오늘의 주요 뉴스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6개월 전에 계약 일방 파기 나쁜 집주인 남몰래 웃는다라는 기사인데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게 미아동의 소형 아파트를 보유한 한모 씨가 지난해 6월에 해당 아파트를 4억 초반에 매매하기로 하고 예비 매수자에게 계약금까지 받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원래 좀 매도를 하기로 한 이 한모 씨가 고민 끝에 배액을 배상을 하고 계약금의 배액이죠. 네. 매물을 걷어들였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은 왜 굳이 계약금의 2배를 물어주면서까지 계약을 취소를 했느냐 살펴보면은 그래도 배액 배상을 치르고도 남을 만큼 이 아파트가 더 오를 것이라고 이제 지인이 옆에서 설득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한 씨가 당시에는 너무 양심에 찔려요. 양심에 찔리기는 하지만 워낙에 집값이 정말 무섭게 오르다 보니까 그래 계약금의 배액을 물어주더라도 내가 지금부터 조금 더 보유했을 때 이 시세 차이 훨씬 더 클 거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이게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정말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상승에 집주인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와 배액 배상이 줄을 잇고 있다고 합니다. 워낙에 아파트가 가격이 무섭게 상승하면서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미아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새해에도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새해에도 계속해서 이제 강북의 집값이 오르고 있다라는 건데 정부가 계속적으로 규제책을 내놓고 있고요. 그리고 공급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서울의 부동산 시장은 지금 새해가 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거래가 이루어졌는데요. 그중에 이제 절반 이상이 신고가이거나 최고가 거래로 조사가 된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살펴보면은 이제 상대적으로 강북이랑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좀 서민 수요가 몰려 있는 강북구 지역에 좀 저평가된 아파트들이 중저가 아파트들이 많았고요. 이제 그런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라는 건데 중저가 아파트 중심으로 신고가가 계속해서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뭐 강남권의 고가 아파트들, 강남권 고가인데도 계속해서 올라요. 그리고 네. 이제 전세난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서울의 외곽의 중저가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이제 새해에도 지속되고 있다라는 건데 강북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좀 심상치 않습니다. 계속해서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강북뿐만 아니라 전국 그리고 좀 주목해 봐야 되는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가격 흐름은 또 저희가 이슈 팩트 시간에서 계속해서 체크해 드리고 있으니까 함께해 주시고요. 다음 뉴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0년 전국 전셋값 상승률 1위 어디였나 살펴봤더니 바로 하남이 차지했습니다. 세종시도 워낙 많이 올랐어요. 네. 세종시, 경기의 광명이 각각 세종시가 46위, 광명이 40%가 올라서 네. 2위, 3위를 차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0%가 넘게 46%까지 이렇게 아파트 와. 가격 상승이
오르고 있는 거거든요. 정말 이게 전세난이 너무 심각하잖아요. 임대차법 이후에 전세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세 매물이 너무너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전세 매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아파트 입주 물량이 줄어든다라는 이제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줄어든다라는 소식이 계속해서 전해지다 보니까 수급이 너무 잘 안 맞는 거예요. 수급 불균형에 따라서 이렇게 전세난이 올해도 계속해서 작년에도 좀 심각했지만 올해도 계속해서 이어질 걸로 네. 예측이 된다라고 하니까 조금 더 현명한 방법으로 조금 더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많은 분들이 시선을 옮겨가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또 바로 경매입니다. 그래서 오늘 경매와 관련된 궁금증도 해결해 드리는 시간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요. 노란톡 오픈 채팅창 들어오셔서 경매 궁금증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뉴스 하나만 더 보도록 할게요. 네. 서울시 송정역 인근의 역세권 청년주택 176가구가 공급된다라는 이건 또 반가운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네. 앞으로도 이렇게 좀 교통이 좋은 곳에 뭐 대학생이든 사회 초년생이든 신혼부부 등 정말 양질의 그 주택 공급을 받을 수 있는 뭐 이런 맞춤형 주택 공급이 좀 확대가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 이렇게 간단하게 좀 살펴봤고요. 이슈 팩트에서 우리 은혜 아나운서와 함께 자세하게 나눠볼 주제에 대한 키워드 준비해 주셨죠? 네, 1월 14일 오늘 목요일입니다. 이 시각에 가장 핫한 부동산 이슈를 확인해 보실게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부동산 이슈 팩트 오늘의 주제 키워드는 이것입니다. 공무원들의 도시, 천도론, 집값 폭등, 그들만의 잔치.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좀 감이 오시나요? 그러니까요. 네. 공무원들의 도시 하니까 이제 딱 생각이 나는 곳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네. 지금 오늘의 주요 뉴스 확인해 보면서도 여기에 집값이 2위의 상승률을 차지했습니다. 라면서 그러니까요. 46%가 오른 곳입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한 해에 50%가 상승을 하고 46%가 상승을 하고 정말 무섭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서 뭐 집값 폭등이라는 키워드까지 짚어주셨는데 집값 상승이라기보다는 정말 폭등이라는 단어가 맞아요. 딱 어울리는 네.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올려드린 공무원들의 도시, 천도론, 집값 폭등, 그들만의 잔치 이렇게 4가지 키워드에 대한 의견 있으시다면 노란톡에 자유롭게 의견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하는 방송 부동산 사이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희 잠시 쉬었다가 다시 돌아올게요. 바야흐로 1970년대 초 부동산 현장에 심심치 않게 목격되던 여성들이 있었으니 그 이름하야 복부인. 복부인의 연령은 대부분 30, 40대로 양장을 즐겨 입고 사철태가 크고 굵은 안경을 즐겨 끼고 다녔다. 복부인은 500만 원을 5장이라고 표현하며 약간의 콧소리를 내며 삿대질을 곧잘 한다. 이건 얼마에 샀슈? 5장이면 만사 오케이야. 그런데 저 건물은 왜 저 모양으로 생겼어? 아주 저질이구만. 복부인은 있지만 복남편은 없는 거 알죠? 그만큼 부동산 시장의 막강 파워 아닙니까? 저 복부인에게 배우는 부동산 알짜 정보 궁금하면 바로 노란톡 부동산 사이다로 오세요. 네, 이슈 팩트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키워드, 오늘의 키워드, 공무원들의 도시라는 것만 봐도 이제 눈치채셨을 거예요. 바로 세종시, 정말 무섭게 오르고 있는 세종시 아파트 가격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 집값이 연일 최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어요. 앞서 살펴드린 것처럼
작년 한 해에만 무려 46%가 오르면서 전국 아파트 상승률 2위를 기록한 곳이 바로 이 세종시입니다. 네. 2021년도 예산안에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가 확정이 됐어요. 그러면서 세종시 아파트 가격 상승이 더더욱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최근에 세종시 부동산 시장의 동향을 좀 먼저 점검을 해볼까요? 네, 세종시가 정말 어마무시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2020년 11월 아파트 기준으로 해서 매매 가격 지수가 전국 1위입니다. 네,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138.3을 기록했거든요. 세종시는요, 서울 수도권 대전보다 월등히 높고요. 지난해 야. 말 대비해서 11월 아파트값 상승률도 39.38%로 전국 집값 상승률의 1위를 찍었습니다. 와. 네, 세종시가 아파트 매매가만 상승한 것이 아닙니다. 전세가도 눈에 띄는데요. 2020년 11월 세종시 아파트 전세 가격 지수는 123으로 서울 수도권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에 이어서 전세 가격 지수도 세종시가 전국에서 1위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는 세종시 아파트 실거래가를 보면 더욱 실감하실 수가 있을 배 겁니다. 아픈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하죠. 네. 제가 매매가가 그래서 정말 많이 오른 곳을 한 곳을 예로 좀 들어봐 드릴게요. 그래서 세종시 세롬동에 위치한 새뜸마을 11단지 전용 면적 98제곱미터인 매물인데요. 지난 1월만 해도 8억 5천만 원의 거래가 됐었는데 최근이죠. 2020년 11월 기준으로 해서 13억 5,800만 원의 실거래가 됐습니다. 이야. 가격으로 따진다면 1년이 안 된 사이에 집값이 5억 800만 원이 넘게 오른 격입니다. 정말 5억 800만 원이면 네. 이제 수도권에 좀 저평가된 지역의 아파트를 30평형대를 살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근데 1년 만에 이만큼이 올랐다는 거고, 그리고 세종시 아파트 값이 13억이라는 거예요. 서울이 아니고 그러니까요. 세종시가 13억이라는 건데 네. 도대체 세종시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르고 세종시 아파트 값이 13억까지 가는 겁니까? 네, 세종시에 좀 일이 있었습니다. 세종시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2021년도에 예산안에 포함된 세종의사당 설계비가 꼽히고 있는데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세종의사당 기본 설계비 127억 원이 포함된 2021년도 예산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로써 세종의사당이 세종시에 들어서는 것이 확정되면서 세종시 지역 가치가 상승을 한 거죠. 지역 호재가 확실시 되니까 세종시 일대 집값도 오름폭이 굉장히 상당해졌습니다. 그런데 집값이 오른 것과는 달리 세종시 아파트 거래량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요. 한국 부동산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요. 지난 8월 2,110건이었습니다. 하지만 9월에는 588건, 10월에는 513건, 11월에는 402건으로 11월 거래량이 8월 대비해서 19% 수준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매조자들이 매물을 굉장히 걷어들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물이 적어져서 거래량이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입주 물량도 감소 추세에 계속 있어서 네. 수요 맞추기가 굉장히 지금 부족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2020년보다 2021년이 입주 물량이 좀 늘어나기는 하는데 예년에 비해서는 굉장히 턱없이 부족해지고요. 또 2022년에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수급이 안 맞다 보니까 전세난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전세난이 이어지면 전세 가격 상승, 그리고 전세 가격 상승이 밀어 올리는 매매 가격 상승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워낙에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높았어요. 그래서 작년에 정말 핫하게 주목을 받았던 세종시입니다. 올해에는 어떤 흐름을 좀 이어갈 거로 전망을 하실까요? 네, 전문가들의 평가에 따르면 세종시는 국회 이전으로 인해서 2021년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할 예정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무조건 세종시 집값이 오른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현재 예산 반영의 전제 조건이죠. 국회법 개정안이 연내 처리가 좀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행정수도 이전에 제동이 걸렸는데요. 2021년 2월 28일까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공청회를 열기로 여야가 합의를 했는데요.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사업 진행은 지연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행정수도 이전으로 인해서 세종시의 집값이 오른 만큼 행정수도 이전에 좀 변수가 생긴다면 가격 흐름에도 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종시 집값이 2021년도에 무조건 오른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종시 집값의 향방을 가를 그 행정수도 이전의 흐름을 좀 눈여겨보시고 차근차근 좀 지켜보시는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 흐름에 대해서 체크 또 이슈 체크 시간은 저희가 계속해서 마련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부동산 사이다와 함께 해보시고요. 저희가 전해드리는 정보들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점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끝까지 본인의 판단이 중요한 만큼 신중하게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사이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희 노란톡 오픈 채팅창 접속 방법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오픈 채팅방에 부동산 사이다 검색해 주셔서 입장을 하시면 저희가 딱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부동산 관련된 다양한 고민들, 투자에 대한 궁금증들 남겨주시면 바로바로 제알 고수분들께서 답변 드릴 테니까요. 편안하게 들어오셔서 많은 질문 남겨주세요. 네, 그리고 오늘은 경매와 관련된 궁금증들 해결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방법, 경매에 대한 궁금증 많이들 가지고 계실 텐데요. 경매와 관련된 기본적인 방법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기본적인 방법도 좋고요. 아니면 보고 계신 경매 물건이 있다면 물건 정보 번호 알려주시면 또 물건 진단까지 도와드리고요. 추가로 저희가 오늘은 알짜 경매 투자처까지 공개해 드립니다. 정말 좋은 곳에 알짜 매물, 경매 매물까지 소개해 드릴 거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저희 잠시 쉬었다가 경매 코너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서울의 중심, 강남의 중심, DK 밸리뷰 서초가 들어섭니다. 교통도 생활도 교육도 밸리뷰로 시작한다. 트리플 역사권에서 누리는 프리미엄 주거 라이프, 쾌적한 교통환경, 편리한 생활 인프라, 서초구 개발계획의 밝은 미래 가치까지 완벽한 투자 가치를 만나는 최고의 기회. 새로운 강남 라이프의 시작, DK 밸리뷰 서초에서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중국 우한시를 중심으로 발생한 새로운 바이러스. 국제적인 노력에도 꺼지지 않는 확산세. 마침내 다가온 대폭락장. 급격히 떨어진 국내 증시. 최악의 실업률.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함께 힘을 합쳐 서로를 응원하고 조금 더 배려한다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대한민국 내외경제TV가 응원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사이다에서 이제 매일 오후 1시에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될 장윤입니다. 여러분들을 처음 만나 뵙는 브이로그에 어떤 내용을 담아볼까 고민을 하다가 요즘 다들 비슷한 고민하잖아요. 부동산 고민,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 오늘 이제 제가 녹음 왔거든요. 그래서 같이 녹음하는 친구들과 대화하는 거를 좀 자연스럽게 담아볼까 합니다. 다들 지금 한 20대, 30대, 40대들의 부동산 고민 어떤 게 있는지 들어볼게요. 자, 어떤 고민 가지고 계세요? 언니는 요즘 어떤 고민 가지고 계세요? 아니 근데 솔직히 이런 고민은 드는 게 전세가 연장했는데 계속 오르니까 이걸 계속 오르면서 가야 되나? 아니면 사야 되나? 이러면서 근데 시기가 너무 차이 되는 건지 이번에 안 샀다가 또 계속 떠오르는 게 아니라 이런 거지. 전세가 계속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이제 계속해서 전세를 살아야 될지 아니면
매매를 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들 젊은 층도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비슷한 고민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고민 가지고 계신다면 지금 빨리 노란 채팅창에 들어오셔서 고민 남겨주시면 저희가 인사도 많이 드리고 여러분들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많이 들어와 주세요. 네, 부동산 사이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의 제야의 고수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매 분야의 고수를 알려주신 분이에요. 김재필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재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경매와 관련된 궁금증들 참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벌써 노란톡 오픈 채팅창에 하나씩 올려주고 계시고요. 채팅창에 올려주신 질문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2020 타경 51,254를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2020 타경 51254 어떤가요? 라고 바로 이제 보고 계신 경매 물건을 이렇게 올려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뭐 경매에 대해서 경매 참여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등등 질문도 좋고요. 이렇게 보고 계신 경매 물건이 있으신 분들은 올려주시면 저희가 바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지금 검색하고 계시거든요. 검색해서 괜찮은 물건인지 진단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노란톡 오픈 채팅창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경매에 대한 고민까지 해결해 보세요. 교수님 다 찾으셨을까요? 예, 2020 타경 51254 네. 이 지역은 제가 잘 아는 지역이거든요. 네, 제가 어딘가요? 어디냐면은 분당 태제곡에 바로 넘어서 강남 300 컨트리 클럽이라는 골프장 입구에 있는 물건입니다. 제가 그쪽에 운동하러 자주 가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는 이동 인구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고 강남으로 출퇴근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인데요. 지금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감정가가 11억 4천만 원인데 거의 뭐 50%인 5억 4,600만 원으로 뚝 떨어져서 이걸 낙찰받으면은 뭐 시세의 절반 가격인데요. 여기서 또 하나 살펴볼 점은 뭐냐면은 감정 가격은 11억 4천이고 최저 가격은 5억 4천인데 현재 이 집의 임차 보증금이 총 약 1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5억에 낙찰받으면은 이 집의 임차인들 16명이 거의 그 피해를 많이 보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경매인데요. 이게 정말 시사점입니다. 우리가 임차인들이 어느 집에 전세나 월세를 들어갈 때는 그 집에 내가 들어갔을 때 이런 최악의 경우에 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들어가야 되는데 싸다고 들어가가지고 경매가 되면은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러네요. 자, 그런데 현재 임차인이 16명이지만은 이 집을 낙찰받게 되면은 낙찰받은 사람이 물어줄 권리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문제는 이거 낙찰받으면은 5억 4천, 5억 5천에 낙찰받으면은 전세 보증금을 10억 정도 줄 수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아쉽게도 경매 날짜가 지금 변경돼 있습니다. 근데 네. 아마 다음 달에 또 나오든지 제가 추측컨대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채권자가 받을 것이 없기 때문에 아마 변경을 시킨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인천의 그 보증금 반환 여부를 좀 확실히 좀 체크를 하고 들어가야 되겠네요. 경매 지금 물건에 우리 그 대해서. 화면에 네. 보여주시면 보면은 집이 굉장히 깨끗하고 잘 지어진 주택입니다. 네. 자, 지금 화면에 나오죠. 1층은 주차장, 2층, 3층, 4층이 건물인데요. 이걸 갖다 우리는 다가구 주택이라고 그렇습니다. 네. 다가구 주택 한 분이 이제 소유를 하셔서 세를 주고 이렇게 임대 수익을 받는 다가구 주택의 매물까지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노란톡 오픈 채팅창으로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접수 받고 있습니다. 경매와 관련된 궁금증 올려주고 계시고요. 또 다른 질문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공매 초보입니다. 공매도 확인 가능할까요? 라고 하셨는데 공매도 가능한 건가요? 네, 공매도 가능합니다. 그걸 그러면- 갖다 우리가 법률의 규정이라 그러는데요. 네. 공매는 세금을 체납해서 국가에서 공개 매각한 걸 공매라고 그럽니다. 네. 그렇군요. 경매와 공매의 차이까지 이제 설명을 해주셨고 보고 계신 공매 물건 올려주셨어요. 제가 보고 있는 거는 2019-0100-049-2699입니다. 지금 교수님 검색을 하고 계시니까 제가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자, 보고 이것은요. 네. 그 온비드 사이트를 들어가려면은 조금 네. 그 로그인하고 절차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네. 제가 사건 번호를 기억해놨기 때문에 네. 나중에 추후에 제가 개별적으로 우리 노란톡에 제가 바로 오늘 방송 이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네.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경매를 다루고 있는데 공매는 또 다른 사이트로 접속을 해야 돼서 로그인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방송이 끝나고 나서 추가적인 또 답변을 주신다고 예, 하니까요. 노란톡으로 꼭 올리겠습니다. 네, 노란톡 나가지 마시고 계속 접속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궁금한 게 뭐 물건 분석이나 투자 가치, 대출 방법 등이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경매랑 큰 차이는 없는 건가요? 네, 이제 그 공매는 권리 분석하는 방법이 조금 다르거든요. 네. 공매 같은 경우에는 꼭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답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네. 공매 사이트에는 등기부등본이 없기 때문에 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즉시에 답변 드리는 곤란한 사항이 있어서 다시 제가 등기부등본 열람 후에 노란톡에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인적인 투자 궁금증까지 이렇게 자세히 답변 드린다고 하셨으니까 좀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경매에 관련된 궁금증도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일단 저희가 경매 시간을 기다리는 이유 중에 하나 바로 경매 투자처에 대한 또 소개까지 해주시잖아요. 오늘도 준비를 해주셨죠? 예, 오늘은 서울의 중소형 아파트, 역세권의 아파트를 한번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강남권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하다가 이제는 저평가된 강북 지역이 굉장히 핵심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강북이요. 예. 강북 지역 요즘에 정말 핫하다라는 저희가 뉴스를 바로 앞에서 전해드렸거든요. 자, 이 계속해서 물건은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고. 석관동에 있는 두산 아파트인데요. 네. 여기가 107동 1703호 그러면은 그 고층 아파트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네. 감정 가격이 4억 7천만 원인데 자,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전세 가격이 전세입자가 3억 7천인데 제가 어제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전세가 한 4억 5천 정도 가는 그런 아파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는 굉장히 대형 단지이고요. 지도를 한번 살펴보면 항상 이 부동산은 목이라고 그러죠. 네. 지도 속에 답이 있습니다. 한번 지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이렇게 지도를 보면은 지하철 6호선과 1호선 석계역의 역세권에 이렇게 굉장히 많은 세대의 대형 단지이기 때문에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지금 감정 가격이 4억 7천인데 시세가 5억 이상의 시세가 가고 있습니다. 네. 이거 사놓으시면은 굉장히 거의 투자 금액 전체를 다 전세 금액으로 뽑을 수 있는 물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역세권이라서 상당히 입지가 좋다고. 그다음에 네. 또 강북에서 떴던 지역이 성수동이죠. 아우, 많이 성수동에 떴죠. 적은 돈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이 하나 있는데요. 적은 돈이요? 네, 이거는 굉장히 성수동이요. 아깝다. 누구든지 하면은 괜찮다라고 그런 생각에서 한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성수동 정말 부동산 가격 상승이 계속 정말 요즘에 그냥 핫플레이스잖아요. 맞아요. 사실 예전에 성수동 하면 지금과의 성수동과 전혀 다른 이미지였는데 변모하고 있으면서 뭐
지역적인 가치도 달라졌지만 특히나 지역적인 가치와 함께 부동산 가치 상승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소액으로 성수동에 뭐 물건을 산다, 부동산에 접근한다, 좀 어렵죠. 짐작이 안 되는데 네. 소액으로 성수동에 투자할 수 있는 경매처 어디인가요? 이번에도 성수동 이번에 개발이 언론에서 나왔었죠. 예. 자, 이것은 성수동에 있는 그 빌라인데요. 네. 감정 가격은 4억 9천이고 최저 가격이 3억 9천2백으로 떨어졌는데요. 이것은 굉장히 그 투자 가치가 있는 게 대지 지분이 38제곱미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네. 평수로 환산하면은 11평인데요. 네. 지금 성수동 평당 1억 주고도 살 수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매물이 없기 때문이고 그쵸. 나중에 미래 가치가 보장되기 때문에 성수동이 굉장히 뜨는 지역인데요. 네. 현재 이것은 토지 면적이 38제곱미터에 건물 전용 면적이 92제곱미터 그러면은 아파트로 하면은 중대형 평형의 면적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거 입찰일자는 2월 1일 3억 9,200인데요. 자, 방 3칸 드레스룸 거실로서 굉장히 투자 가치가 있는 물건이고요. 이거 역시 한번 입지 여건 지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도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계시고요. 자, 이게 지금 우리가 지도를 보면은 밑에는 노란색이고 위에는 그 보라색이죠. 네. 자, 노란색은 항상 주거 지역입니다. 아. 그러면은 이게 2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서 저층 단지 지역인데요. 지금 성수동이 우리가 굉장히 핫한 이유 중에가 지도에 색깔로 나와 있습니다. 무슨 색이죠? 파란색이요. 보라색이죠. 네. 보라색인데요. 원래 우리가 굉장히 보라색은 좀 흔히 하는 얘기로 부티난 그런 색깔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이제 이게 파란색이라고 뭐냐면은 했다고 뒤에서 막 빵 터지셨네요. 자, 파란색은 네. 이게 파란색입니다. 네, 보라색이네요. 이 파란색은 항상 개발 불가입니다. 네. 녹지죠. 네. 공원입니다. 이 보라색은 바로 준공업 지역. 자, 뭐든지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요즘은 거의 중공업 지역은 상업 지역 이상의 투자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서 여기에 저층 단지를 앞으로 고밀도 개발하겠다는 것이 네. 지금 처음 취임된 우리 국토부 장관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계획이라든지 네. 우리 국토부의 계획이 이런 지하철 역세권의 이런 저층 지역을 고밀도로 개발하겠다 그래서 굉장히 투자 가치가 있는 이런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입지도 좋고 또 대지 지분이 뭐 평수로 따져도 저는 잘 모르지만 11평 가까이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또 매력적인 매물이 되겠네요. 그리고 교수님 제가 궁금한 게 아무래도 네. 이제 이렇게 건물들도 소개해 주시지만 제가 요즘에 또 땅에 좀 관심이 가더라고요. 주목해볼 만한 땅도 있을까요, 경매 물건? 혹시 아버님이 땅 손하신 거 아니에요? 이거는 좀 비밀로 저만 아니, 간직하도록 큰손 하겠습니다. 투자자인 것 같아요. 땅을 보고 계시는 거 보니까. 땅을. 최근에 저한테 요즘에 부동산 사이다 하면서 음. 돈 많이 벌었나 봐요. 지역을 은퇴를 많이 앞두신 다녀요. 분들이 저한테 두 종류의 부류가 있습니다. 네. 내가 은퇴했을 때 놀면서 살 수 있는 임대소득을 구해달라는 분이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요즘 모 TV에 보면은 여러 가지 자연이 나와가지고 그걸 막 꿈꾸면서 자연을 꿈꾸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최근에 그런 물건 한번 찾아놓은 적이 있는데요. 요즘에 뭐 서울 인근으로 좀 자연 환경이 좋은 곳으로 가서 주택을 짓고 살고 싶다 맞아요. 이런 수요층이 많이 늘고 있어요. 네. 아마 우리 은혜 아나운서도 서울 외곽으로 나가서 주택 살고 사시려고. 그러니까. 서울 사람들이 네. 전원주택지로 가장 선호하는 것이 양평이죠. 양평이죠. 네, 너무 서울 좋죠. 지하철 네. 접근성이 좋고요. 네. 거기가 경관이 수려한 지역입니다. 자, 이건 양평에 있는 토지인데요. 네. 자, 양평의 토지가 면적이 첫째 3,999제곱미터, 3천이 아니라 3만. 네. 3만. 39,999제곱미터 그러니까는 평수로 환산하면은 약 12,000평 이상입니다. 와. 굉장히 넓은 토지인데요. 근데 이것은 감정 가격이 1억 5,300인데 3,640만 원 떨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3,600만 원, 40만 원, 요즘 3,000만 원 네? 같은 경우에는 애들한테 내가 줘도 선물로 주기 때문에 세뱃돈 정도이기 때문에 증여세도 없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뱃돈 아이들 크게 목으로 주시네요. 살 수도 있고 네. 또 이런 걸 사서 우리가 자연인 하는 사람들한테
매각하기 좋은 물건입니다. 아, 근데 자, 지금 교수님 보면은 궁금한 게 이런데 집도 지을 수가 있나요? 네, 지금 시골 땅 보면은 계곡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건 계곡이 있습니다. 근데 오, 지금 제가 계곡도 당장 있어요? 이것을 인허가 내에서 주택을 짓는다 안 짓는다는 것은 제가 군청이 하기는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네. 답변을 드릴 수 없지만은 네. 요즘 농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을 수 있는 걸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 중요한 것은 여기에 지금 신협에서 대출이 4억 6,800을 대출해 줬거든요. 네. 신협에서 4억 6,800 대출했다는 얘기는 이분들도 그냥 해준 게 아니라 대출해 줄 때 감정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감정을 해서 5억 정도는 가니까 4억 6천 대출해 줬는데 이게 지금 3,600까지 떨어졌다. 그래서 자연인을 꿈꾸신 분 같은 경우에는 접근성이 좋은 양평에 굉장히 투자 가치가 있는 이 양평의 토지를 설명드렸는데요. 네. 지금 이렇게 보면은 전부 다 그 나무를 굉장히 벌목을 해놨죠. 네. 그래서 아마 어떤 분이 이거 인허가를 얘기해서 그렇게 해놓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와, 굉장히 매력적이네요. 접근성이 좋은 양평에 10,000평이 넘는데 3,600만 원대로 접근이 가능하다? 제가 먼저 들어가 봐야겠어요. 네, 이렇게 토지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 네. 토지는 정말 큰 돈이 들어가는 투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토지 역시나 경매로 접근하면 좀 소액으로 심지어 서울과 가까운 전원주택지 1등으로 꼽히는 양평에 위치한 토지까지 또 이제 경매 투자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은혜 아나운서는 토지를 궁금하셨으니까 저는 사실 강남권역이 궁금해요, 교수님. 항상 강남을. 강남 꿈꾸시는? 입성을 꿈꾸고 네. 있습니다. 강남에 좀 경매로 투자할 만한 물건은 없을까요? 예, 강남 입성 최근에는 강남 물건이 거의 기했거든요. 네. 그런데 요즘 또 강남 물건들이 또 쏟아지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왜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네요. 이 부동산의 변화라는 게 참 굉장히 롤러코스터를 탈 수도 있는데요. 항상 부동산의 상승 곡선은 꾸준히 상승했다. 일전 시점이 지나면은 하락기에 접어들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시점이 그 시점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은 네. 제가 두 건을 한번 소개해 드려 볼게요. 네. 자, 강남 출퇴근이 가능한 하면서 굉장히 저평가돼 있고 미래 가치가 돼 있는 지역이 바로 잠실 권역입니다. 네. 자, 잠실에 지하철 9호선을 타면은 교보역까지 10분이면 나오죠. 네. 자, 그게 바로 어디냐면은 삼전동인데요. 삼전동. 여기는 학군도 좋은 지역입니다. 네. 삼전동이요. 삼전동 하면 어쨌든 그 롯데월드 타워 그쪽에 또 굉장히 네, 가깝고요. 그렇죠. 네, 굉장히 입지가 좋은 걸로 알고 자, 있어요. 이게 삼전동인데요. 네. 먼저 이 삼전동에 한번 지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도를 보면은 자, 지금 보면은 지도상에 여기가 지하철 9호선 초역세권이고요. 정말 가깝네요. 바로 여기 이 탄천을 건너면 여기가 대한민국의 가장 핫한 지역의 삼성동입니다. 삼성동 지금 그 현대, 개발 호재가 예, 그렇게 있고. 많은 삼성동. 자, 요 일대는 전부 다 잠실 아파트 단지인데요. 이제 개발회사들이 탄천이 있고 지하철 역세권 이 지역을 가만 놔두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네. 바로 이게 지금 우리나라 그 국토부에서 역세권의 고밀도 개발을 하겠다라고 해서 앞으로 미래 가치가 있고 굉장히 아파트로도 바뀔 수 있는 지역인데요. 네. 이렇게 네모 반듯한 방색한 구조의 빌라인데 네. 자, 이거 역시 대지권 토지 면적이 30제곱미터의 건물 전용 면적이 20평입니다. 아. 자, 그러면은 현재 이것의 감정 가격은 3억 200인데요. 네. 이거 전세 줘도 3억 이상 가는 물건입니다. 그럴 것 같아요. 네, 자, 이거 입찰일자는 1월 25일 날이고요. 1월 25일. 네. 또 한 적어두시는 건을 거. 소개한다면은 네. 바로 지하철 역세권인 논현동의 빌라를 하나 소개해 보도록 논현동. 하겠습니다. 야, 논현동 아. 정말 이제 강남 중심으로 네. 들어오네요. 예. 논현동에 거기도 빌라일까요? 예, 이제 앞으로 미래 가치가 있는 게 빌라인데요. 네. 네. 논현동이면 그래 2,000 비쌀 것 사실 같아요. 이제 네. 강남권역에 아파트는 포기한 지 예전이고요. 그쵸. 빌라 투자라도 이렇게 지금 방금 전에 만나본 삼성동의 매물 같은 경우에는 제가 경매 낙찰을 받고 전세를 줘도 그게 와 정말 놀랍습니다. 이게 초록세권이라서 그러니까 특히나. 이래서 정말 네. 많은 분들이 경매에 관심을 가지는 것 같고요. 논현동은 어딘가요? 빨리 설명해 주세요, 교수님.
지금 지도를 통해서 찾고 계시는 것 같고요. 이제 네. 논현동도 빌라예요. 네, 논현동 빌라이지만 앞으로 미래 가치가 정말 사실은 이제 강남 불패하는 이유는 강남 다른 곳의 아파트가 좀 많이 빠지더라도 강남만큼은 버틸 거다라는 거고요. 강남의 아파트가 버텨준다면 빌라도 버텨줄 건데 이제 버틴다기보다는 이 강남 아파트 가격 계속해서 상승하고 그러니까요. 있어요. 앞서서도 뉴스에서 봤지만 강남에 아파트들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상승해야 결국에 빌라 상승도 끌어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빌라에 관심 가지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교수님 되셨을까요? 이게 지금 네. 변경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것은 다음에 하고 네, 다른 그러면 강제로 다음에 또, 하고요. 어. 교수님 물건 보기 전에 고민 해결 먼저 또 하나만 더 그럴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집을 계약할 때요. 네. 제 명의로 대출을 받고 계약도 이게 여성분이신 것 같아요. 집 계약을 할 때 제 명의로 대출을 받고 계약도 제 명의로 했습니다. 현재 남편이랑은 별거 중이고요. 근데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네요. 아이고, 네. 따로 지낸 지 몇 년이 돼서 집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모릅니다. 아마 남편은 나중에 경매에 낙찰된 후에 저에게 돌아오는 돈을 자신 쪽으로 돌려놨을 듯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궁금한 점, 경매 관련해서 어디로 넘어갔는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하셨어요. 첫째는 내 재산은 본인이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네. 자, 이것도 일종의 명예신탁인데요. 내 재산은 내가 지켜야지 등한시하면 안 되고요. 자, 이런 경우에는 등기부 등본을 발급을 받아서 네. 등기부 등본 갑구에를 보면은 경매 신청이 어느 분이 했는지 사건 번호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사건 번호에 관할 지방 법원에 전화를 하셔서 사건 번호를 세면서 앞으로 경매 진행이 어떻게 됐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이 네. 가장 확실한 상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셔서 갑구에 사건 번호가 있다. 그러면 사건 번호에 그 사건 번호를 가지고 관할 지방 법원에 전화로 상담하시거나 찾아가서 상담하시면은 가장 확실한 상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릴 수 네, 있겠습니다.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정보예요. 사실은 맞아요. 등본을 먼저 확인하시고 거기에 있는 사건 번호 확인하신 후에 관할 지방 법원으로 문의를 주시면 설명을 들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도할 때 세입자가 협조를 안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막 소리도 지르고요. 연락도 안 받아요. 아이고. 명도 받을 때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팁이 있을까요? 경매 절차보다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더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치권 설정은 건물에 표시되어 있는 거와 서류로만 확인이 가능할까요? 유치권 설정되어 있는 거 확인하는 방법도 알려주세요.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유치권은 좀 설명이 길어지니까요. 네. 먼저 명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대부분 경매나 공매에서 가장 문제를 겪는 것이 명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요즘 명도 어렵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2002년 7월 1일 이전에는 민사소송법 그래서 임차인이나 살고 있는 사람을 점유자라 그러는데 네. 집을 비켜주지 않으면 소송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 1년 이상 소송이 했기 때문에 소송 1년 이상 내 재산권 행사를 못하느니 이사 비용 얼마 주고 이렇게 합의를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그게 문제가 되니까는 2002년 7월 1일 이후에는 법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게 민사집행법. 자, 민사 경매로 집 샀으면은 바로 집행해버려라.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거기에 만약에 임차인들이 만약에 내 보증금이 3억인데 단돈 1원이라도 배당받기 위해서는 낙찰받은 사람의 명도 확인서, 인감증명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속을 썩이면은 인감을 띄워주지 않죠. 그리고 그걸 만약에 배당을 안 받아가면은 내 임대료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인감을 띄워달라고 그랬을 때 그때 가서 언제 이사 갈래라고 합의를 보는 게 좋고요. 네. 만약에 임차인이 배당을 못 받아간다. 그랬을 때는 바로 잔금 납부와 동시에 인도명령 그렇습니다. 자, 인도명령 신청하면은 보통 서울 시내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네. 그럼 인도명령 신청해 놓으면은 2주 정도 돼서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은 낙찰자에게 집을 비켜줘라라고 일종의 결정문, 판결문을 내리게 돼요. 그래도 그 사람들이 이사를 안 가면은 그 서류를 가지고 송달 증명을 띄어서 강제 집행 신청을 하게 되면은 몇 년 몇 시에 그 집으로 오세요라고 통보가 와요. 네. 그러면 법원의 집행관들이 오셔서 키 따고 들어가서 짐을 끄집어내거나
사람이 살고 있으면은 아유, 지금 이렇게 네. 이사병 받고 이사 갈래 이렇게 원만하게 조율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런 절차를 알면은 어렵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 경매 사건을 갖다 우리는 절차법, 그래서 경매는 절차를 아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아, 네. 그렇구나. 그래서 인도 명령 신청을 한 이후에 좀 빠르게 진행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안 되더라도 강제 집행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경매 물건 배당 받는 거에 대해서 크게 두려움 없으셔도 좋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경매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김재필 교수와 함께했어요.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동산 사이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되지만 계속해서 노란톡 오픈 채팅창은 24시간 열어두겠습니다. 들어오셔서 부동산과 관련된 궁금증 편안하게 남겨주시고요. 저희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